근데 이제 문제점은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키워야 되는데 라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제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검열을 해요. 그리고 뭘 하죠? 검색을 해요. 80년대생들의 육아에 대한 생각. 저도 이제 마지막 80년대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육아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울까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 일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뭐 저도 애 아빠니까 약간 제 경험도 좀 섞으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년대생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저는 조금 다른 견해긴 하지만, 1976에서 85년생 부모 세대에는 모순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자, 한 어떤 가정에서는 방치를 했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방치. 저는 이제 방목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방치 속에서 자랐지만 눈을 떼지 못하는 부모가 있고, 혼나면서 자란 또 다른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자란, 그러니까 76에서 85년생 그 부모 세대, 그러니까 지금 그때 태어난 지금 현재 부모 세대는 자기가 어렸을 때는 한쪽에서는 좀 방치 속에서 자란 스타일이 있고, 한쪽에서는 좀 혼나면서 자란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방치 속에서 자랐지만 눈을 떼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혼나면서 자랐긴 했지만 뭐 혼을 내지 못하는 부모도 있어요. 저는 사실 요쪽이 지금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80년대생 부모 중에서 식당에서 아이한테 제발 조용히 해달라면 태블릿을 건네주는 부모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80년대생 부모들이 전반적으로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하는 유형들이 많죠. 눈도 못 떼고 혼내지 못하고 태블릿을 건네주고, 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부모 세대의 육아 방식은 뭐였냐? 부모 세대. 방임과 복종이었다. 그러니까 그 198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은 방임을 하거나 복종을 하거나 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은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끼리 서로 좀 어느 정도 이제 하게 하고, 저는 이게 나쁘다고 전혀 보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상당수의 8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케어를 받지 못했고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빈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던 아이들이라고 이제 그 스스로가 굉장히 불쌍하게 자랐다고 생각하는 80년대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혼자서 저렇게 라면을 끓여 먹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저는 그걸 혼자 끓여 먹으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자란 사람들도 있다. 80년대생 중에.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복종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종을 시키는 이제 부모님이 막 혼내가지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부모는 또 권위적 존재다. 그러니까 부모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스타일도 있으셨죠. 그때도 있었지만 권위적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스타일의 부모도 있었다는 거죠. 뭐 보면은 뭐 진로 상담 이런 거 많이 안 하던 그런 이제 그 부모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 육아 방식은 이거 보통 이제 이거를 뭐 전통 육아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체벌은 교육의 일부다. 저도 맞았어요. 예, 많이 맞고 자랐고요. 자, 그다음에 감정보다는 규율 중심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냐면 아이들의 무슨 감정을 읽어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너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규율을 이제 주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혼을 내는 그런 방식이 이제 예전의 육아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3번이 아이 문제는 아이가 해결을 한다라는 게 예전 육아 방식의 특징이었다면,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달라졌다. 뭐냐면 1번, 자, 퇴근 후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된다. 요거는 뭐 요즘에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정 코칭 육아가 유행이에요.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절대적 다수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다음에 부모가 직접 교육을 하기보다는 이제 주로 학원과 교육 관리 쪽에 이제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친구 관계까지 관리를 합니다. 친구 관계까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거의 아이들의 어떤 생활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 부모의 특징을 보면은, 아이 중심 생활이 굉장히 강하고요. 아이 중심 생활이 강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책임감을 보인다. 이게 과도한 책임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가 뭔가 잘못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뭔가 좀 꼬이거나 잘못되는 거. 그런 게 생기면은 너무나 과도하게 현대 부모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좀 죄책감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현재 20대 정도 된 자녀를 둔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지금 80대생 부모도 그렇지만 그 시기부터 굉장히 이게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육아라는 거는 이거 항상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미안해해요. 네,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기반으로 한 육아를 합니다. 죄책감.
그리고 특히 강한 생각이 뭐냐면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생들이 약간 부모에 대한 약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의식. 그 내 부모처럼은 절대 키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생각이 강한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부모의 강압적 교육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부모의 강압적 교육이 많았다고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식의 상처를 이제 경험을 했으니 이게 트라우마가 됐다는 거죠. 트라우마가 됐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와 같은 어떤 경험을 내 아이에게는 주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부모처럼은 절대 키우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80년대생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키워야 되는데 라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세대 현실은 본능은 야씨 이게 애가 말이 돼 이거 혼내야 돼 이거 아주 그냥 혼내야 돼 그리고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규율식 교육을 하고 싶은데 본능은 그걸 이제 지금 원하면서도 이성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존중해야 된다, 감정을 읽어줘야 된다, 아이는 별도의 인격체다. 제 이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뭐 이 말도 무슨 지금 통설이 돼 있죠. 이게 맞아요.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별개의 인격체는 맞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제 굉장히 강해지면서 존중하며 키워야 된다, 감정도 읽어줘야 된다. 얘는 그냥 거의 어른처럼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냐.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특히 전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따 제가 이것도 다룰 거예요. 육아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80대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아를 힘들어 하거든요. 육아를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부모가 95% 이상이에요. 제 주변을 보면은 직업을 불문하고 아이 키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아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 끊임없는 자기 검열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제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검열을 해요. 그리고 뭘 하죠? 검색을 해요. 인스타도 보고요. 구글에서 구글 검색도 하고 요즘에 이제 AI 활용해서 또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내가 지금 아이를 이게 잘 키우고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기 검열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나.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약간의 과잉육아라고 합니다. 과잉육아. 그리고 이 과잉육아에 대해서는 전 좀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키워가지고는 아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지거든요. 결국에 80대생들이 과잉육아를 좀 많이 하는 게 솔직히 일반적인 경향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부모에 대한 강박이 좀 있지 않은가. 사실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더 완벽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는 아이를 한 명만 낳잖아요, 거의. 아이를 한 명만 낳으니 부모가 완벽할 수가 없겠죠. 첫 경험에서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 맞벌이 부부가 조금 더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던 게 80년대생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땐 전업주부가 더 많았는데 그래도 맞벌이 부부가 좀 생기기 시작하던 시점이 이때 시점인데 이때 외로움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이거를 경험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잉육아를 한다는 생각과 견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부모님한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랑을 아이에게 보상해 주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경향도 있고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정보 과잉이에요. 정보 과잉.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게 다들 뭐냐면 아이 한두 명 키운 부모가 쓴 육아책이거나 유튜브거나 맘카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좀 변화한 부분들도 있는 게 예전에는 2명에서 한 3명, 많으면 4명까지 이렇게 낳던 시기에서 지금은 1명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과잉 육아가 더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면 당연한 거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3명일 때 1명한테 들어가는 에너지와 정말 아이가 1명만 있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과잉 육아가 된다는 생각도 좀 있고 저도 이 부분에 조금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기 교육 경제나 영어 유치원이나 특히 이제 다른 아이들과의 어떤 비교가 너무 활성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는 게 더 강해지고 나는 잘못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조금 더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쵸. 아이들의 경우 스펙이 높으면 부모가 좀 이따가 책도 하나 추천드릴게요.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 2010년대 초반에 나온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제기돼요. 아이들이 이제 목적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살아가지고. 그 책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인생에서의 행복의 비결을 삶의 목적의식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행복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에 이제 서두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삶의 목적의식이 있어서 아주 이렇게 내가 뭔가 이런 걸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과잉 육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스스로 목적의식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딜레마가 또 있는데, 사실 그 80년대생 그 부모들이 IT 기기에 굉장히 친숙하죠. 거기다가 딱 저희가 한 20대쯤 됐을 때 80대생들이 20대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을 가장 잘 아는 부모 세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디지털적으로는 굉장히 친숙하고 잘 아는데, 이제 모순점은 이게 나도 친숙하니까 내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아이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쓰고 있는데 아이는 못 쓰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이 디지털 딜레마와 관련해서도 통제나 뭐 허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약간 교육적으로 좀 충돌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지금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육아를 열심히 하고 과잉 육아를 해서 애들이 행복해졌는가? 아까 제가 목적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적의식에 대해 얘기를 할 때 2021년에 0.51이고 이제 23년에 0.73이에요. 우울감 지수가 오히려 늘었어요. 물론 이거는 약간 코로나 탓도 있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에 시작한 거니까 21년도 코로나의 절정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오히려 우울감 지수가 더 늘었어요. 물론 이거를 그 이제 IT 기기, 디지털 기기, SNS 영향으로 보는 해석도 있고, 또 저는 사실 육아 방식의 문제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이 주제를 좀 가져왔었던 건데, 그래서 2년 사이에 이때 43%나 우울감 지수가 증가를 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23년부터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다시 그 학교 수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우울감이 더 높다. 자, 그래서 이제 80년대생 부모들의 특징이, 제가 이게 조금 슬픈데, 목적의식이 왜 없어지는가? 아이들의 왜 목적의식이 없어지고 점점 삶에 대해서 무슨 약간 현자와 같이 이렇게 예전에 일본 아이들이 이야기던 그 전철을 밟는가 아이들이 생각을 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실패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실패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좌절을 하는 거를 사전에 계속 차단, 그러니까 보호 모드로 계속해서 키우고 과잉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결핍이 전혀 없어지니까, 사실 그게 없어지면 이제 인생에서의 목적의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잘 생기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작은 좌절까지 차단을 하면서 아이들이 더 이상 삶에 있어서 무언가 추구를 하고 목적의식을 갖기 위한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경험들이 이제 삭제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정서적 면역력 약화,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봤을 때 이 면역력, 제가 좀 이따가 다른 또 컨텐츠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면역력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 아시죠? 면역이라는 거의 기본은 뭐냐면 싸우면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백신이든 어떤 뭐 실제로 뭐 균이나 이런 거랑 싸우든 결국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면역 체계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멸균실에서 계속 키우면은 면역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정서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도 그렇고 사실 80년대생 부모분들도 그게 어릴 적의 경험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 실패 경험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이에게 계속 다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해줘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심리학에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하나 해내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을 원래는 아이일 때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느꼈을 때, 아,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내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 지금 한국 부모 특히 더 그런데, 이제 현대 부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한다. 모든 걸. 그게 돈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아까 정서적인 문제,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그렇고, 또 무슨 약간 이런 거에서 거의 다 해방시켜주고 이제 편하게 해주려고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갈등 해결 경험은 사실은 관계거든요, 관계. 그리고 실패 경험, 이거는 이제 자기 효능감이죠. 그 다음에 좌절감. 저는 인간이 좌절감을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요게 이제 긍정적인 걸로 변화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가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해졌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경향성상으로 봤을 때는 더 강해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원칙은, 제가 지금 아이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예요. 곁에는 있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막 진짜 뭐 결핍을 너무 이게 심하게 이제 사랑을 막 해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렇지만 절대 대신해주진 않는다. 물론 처음엔 가르쳐 줘야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겠지만 대신해주진 않는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사실 어려워요. 균형 육아가 뭘까? 근데 이제 아까 저는 사실 두 아이 아빠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비슷한 견해예요. 뭐냐면 부모는 전반적인 틀을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양을 키운다고 하면은 양의 목장에 울타리를 쳐주고 여기 바깥에만 넘어가지 마. 그 대신 너가 안에서는 너가 스스로 좌절도 하고 풀도 뜯어 먹어보고 거기서 생존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다른 양들하고 관계도 잘 맺어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발 저는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넘어져도 좀 기다려라. 제가 이게 예를 많이 드는, 이게 예를 들면 애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달려가지 말고 혼자서 툴툴 털고 일어날 것까지 시간을 좀 주라는 거죠, 그냥. 저는 사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냐면은 지금 그래도 아이가 엄청 열심히 활달하게 막 뛰어놀고 있는데 저 이거 모드로 해요.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말하진 않고요.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일어나. 이렇게 해요. 일어나.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괜찮아를 묻긴 합니다. 뭐 아니 아프냐. 근데 보통은 그냥 일어나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게 고통이고 너무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이런 식의 인식을 주기보다는 별거 아니야. 넘어지는 거 별거 아닌 거야 라는 인식을 주려고 전 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을 보면은 정말 난리가 나요. 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디 다치고 조금만 넘어지고 막 이래도 난리가 나.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질문 안 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 다른 방식에서 질문을 하라고 막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아이 문제 발생 시 너가 뭐 알아서 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요.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거니 이거는 이제 아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무조건 이게 뭐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답을 주는 방식은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SCHO님 말씀하신 대로 너 이건 별거 아니야. 나중에 훨씬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별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그 학폭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딱 그 부모님들의 스타일이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만 뭘 당해도 되게 엄청나게 이제 전전긍긍해요.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막 아이가 트라우마가 남진 않을까?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반응이 더 사실 아이가 이 경험에 대해서 훨씬 더 안 좋게 생각을 하거나 그냥 툴툴 털 수도 있는 거를 이제 상처를 주는 이제 상처를 그냥 깊게 박아버리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방향도 이제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뭐냐면 이런 방향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너가 이제 살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막 정확하게 넌 이걸로 가야 돼. 저는 사실 그 일반적인 조금 전문직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아이가 전문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서 보면은 대부분은 뭐 의대 보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뭐 제가 좀 일반적인 생각은 아닌데 저는 아이가 그냥 뭐 이건 옛날부터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사업적 마인드도 좀 기르고 이제 좀 팔아보고 또 아이 좀 사람들한테 상처도 좀 받아보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여기 제가 두 번째 줄에 써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콜럼버스가 물론 뭐 그 전에 원래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도 그거 압니다. 예, 그냥 보통 다 콜럼버스가 그냥 신대륙 발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러 이제 가려고 이제 항해를 떠날 때 저런 게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이제 갈 수는 있고 방향은 저쪽으로 가는 게 맞아 정도는 좀 부모가 얘기를 해주거나 제시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스스로 항해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돛을 펴고 만약에 폭풍이 오면 어떻게 하지? 뭐 폭풍이 오면은 돛을 어떻게 해야 돼? 돛을 접어야 되나? 뭐 아니면 이 루트를 바꿔야 되나? 막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까지 이제 부모가 너무 답을 제시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아주 좋게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사실은 별도의 별개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헬리콥터처럼 주변을 너무 맴돌지는 않아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이 얘기를 좋아해요. 저는 사실은 어떤 거를 할 예정이냐면은 자서전, 그다음에 롤모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시해 주거나 스스로 찾게끔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일이 해주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사람이 배우는 게 어떤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실패 경우 극복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많이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컨텐츠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